네, 반갑습니다.潘경장입니다. 현재 피바람을 부는 증권가 또 얼어붙은 고용시장, 제가 키워드로 내걸었는데요. 저는 오늘 단순히 고용시장이 마비됐다라기보다 이를 통해서 파생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에서 과문이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경기 둔화, 통화 조건 강화를 본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증권가가 어떤 사람인가요? 앞으로 경제 예측을 하고 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증권가가 감언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외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월스트리트 회사들은 경기 침체를 준비를 하면서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 모든 증권사들이 인원을 감축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때문에 줄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도 거래량 빠지고 기업들 주가 박살나고 지금 현재 상황도 안 좋지만 3, 4개월이 아니라 몇 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게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 사실상 이번 한 달 동안은 각종 기업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주 전, 3주 전, 1개월 전, 1개월 전 이렇게 나타나 있고 마이크론, 제가 좋아하는 거죠. 펩시 주식,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시티은행과 바클레이스 대부분 구조조정, 인원 감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인원 감축에 나선다.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뉴스가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스타트업 주식 매각에 돌입을 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스타트업 주식을 왜 매각을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돈이 없으니까 좀 현금화해서 약간 유동성을 만들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은 향후 몇 년 뒤에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이 평가를 받을 때 그 값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보다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커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성장도 못하고 경제는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과 같다라고 봐요. 그리고 뉴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주식의 판매자 또는 매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또 매도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점점 진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기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기업들 너나 할 것 없이 유동성 마련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 경기 전망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을 고용 측면에서 보기보다 투자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0보다는 좀 높은 측면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은행에서 금을 얼마나 매집을 했냐 분기마다 표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연도에 갑작스럽게 높아지면서 기존의 고점을 뚫는 현상이 나타나죠. 금을 매집한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서 또는 해진 수단으로서 매입을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은 중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자, 이전까지 우리는 기업들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암울하게 보고 있는지를 봤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슈는 어떻죠?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리세션에 대한 경고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표현도 안 했는데 들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뉴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들과 또 국가 차원에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사실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무색한 게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연도부터는 인원 감축에 나선다라고 한 기업들도 많고 이런 피바람이 부는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점점 뉴스를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을 때 제 주관적인 해석을 점점 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은 20에서 30 정도 주관성을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드러나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방향성을 저는 계속 유지를 해서 최대한 좀 주관성을 낮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식이나 아니면 실시간 뉴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지 약간 편협한 지식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0이라는 것에 대해서 넣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 보고 잘 해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차트 분석만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추세에 대해서 거래량을 설명드릴 때 높아지고 낮아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승이나 하락이나 공통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상승 추세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량이 낮아지는 측면이 관찰이 되고요. 제가 지금 표시드리고 있는 이 하락도 여기까지 하락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연장을 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될 때 거래 대금이 가장 낮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패턴을 보게 된다면은 하락을 유지하는 추세가 반복되면서 이 추세가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의 하락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패턴과 굉장히 다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 번 더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게 된다면은 추세가 그냥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암시를 하는 것과 같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을 점점 줄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거래가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됐을 때 그때는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추세가 역전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 그림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 그림이고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왜 이렇게 약세장이고 내려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스토캐스틱에서 지난 구간에 대한 해설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고점을 내리고 있고 저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바닥까지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한 번 더 튕기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든 그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나스닥 차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이후 12월 30일 또는 31일 이후에 스토캐스틱이 반전되면서 상승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약간 길게 그렸는데 이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를 좀 날짜를 보았을 때 연말 이후부터는 약간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하락분이 조금 컸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랑 지금 현재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똑같이 해설하셔도 돼요. 이 주기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한 대략적으로 4,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데드크로스 이후에 하락이 발생한 날이 26일 또는 27일이에요. 5일을 더하면 12월 31일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날짜 이후부터는 방향성 전환해서 반등장 관찰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 틀렸다면 그냥 더블 바텀식으로 밟았다가 상승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꺾일지 아니면은 더블 탑식 또는 더블 바텀식으로 꺾일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구간에서 해설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연말 이후 12월 30일 부근에서 하락 추세 종결하고 상승 추세로 바뀐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또한 오랜만에 보는 차트입니다. 토탈2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을 나타낸 값입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 여러분들께서 알트코인을 들고 계실 거예요 아마. 비트코인만 정말 100% 들고 있다? 저는 과연 여러분들께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알트코인을 선택적으로 좀 한 절반 정도는 들고 있을 텐데 이 코인이 언제 반등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토탈2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때요. 가장 먼저 선행을 하고 또는 같이 반등을 해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토탈2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인가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구간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고점 상태는 못 높이는 상태이고요. 저점이 계속적으로 뚫릴 듯 말 듯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터치해주고 있고 이 부분이 뚫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을 해보시고 차트가 반등세로 전환을 하고 지금의 음봉보다 양봉식으로 좀 개선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알트코인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차트에 따르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때 만약 알트코인의 반등이 있어요. 이더리움을 동반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기존의 고점들 넘기는지 관찰을 해보시고 이거 고점 못 넘기면은 이거는 글쎄요. 저는 저점 뚫리는 순간부터 거의 나락행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원화 차트도 해설을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좀 손절을 진행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30% 비중만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집한 비중을 손절을 했고요. 당연히 저가 뚫릴 때 손절이 나갔습니다. 근데 왜 손절을 했냐? 사실상 테더 차트는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차트예요. 저가 뚫리지 않았고요. 그냥 약세일 뿐이지 뭐 매물대 붕괴시키거나 그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 손절가를 넘겼기 때문에 손절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 하락은 왜 발생을 한 거냐? 원화 가치가 지금 2개월째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1280원과 90원대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며칠 뒤에는 1260원을 향해 가고 있고 어쩌면은 1월 1일부터는 더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돈과 우리 돈의 가치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왜 내려갔냐? 최근에 중국의 주식,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침체됐지만 주식이 그냥 나락을 갔지만 이번에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 중국 원화, 위안화? 글쎄요. 아무튼 중국 돈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미국 돈이 떨어지고 그 돈을 교환하는 우리나라 환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유행한 말이 있죠. 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FOMC 챙겨봐야 되고 증시 봐야 되고 전쟁 봐야 되고 뉴스 챙겨봐야 되고 우리나라 뉴스보다 미국 뉴스도 챙겨봐야 되고 이제는 하다못해 환율 챙겨봐야 되고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봐야 되고 이번에 일본이 기준금리가 제한선을 높이면서 환율이 흔들렸었죠. 그래서 일본도 봐야 되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놈들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트위터도 봐야 되고 어찌됐든 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정말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제가 중국 얘기를 왜 했냐, 요즘에는 중국 산타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거 다 죽지만 중국은 살아난다, 산타가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문제가 되겠죠.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중국 가치가 올라가고 경제가 가치가 올라가면은 위안화가 올라가게 되고요. 달러는 죽습니다. 달러 인덱스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 업비트 가격은 어디에 맞춰질까요? 달러 인덱스에 맞춰지면서 이 환율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이 좀 살아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업비트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말이 되는가 싶겠지만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하락은 테더 가격이 움직임이 없는 이상 중국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더 횡보할 때만 얘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앞으로 22년도가 2,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비공개 선물방 2기 마감하기 전에 신청을 하시고요. 내년이 되면 또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신 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FOMC 챙겨봐야 되고 증시 봐야 되고 전쟁 봐야 되고 뉴스 챙겨봐야 되고 우리나라 뉴스보다 미국 뉴스도 챙겨봐야 되고 이제는 하다못해 환율 챙겨봐야 되고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봐야 되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놈들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트위터도 봐야 되고